오늘은 제가 그냥 메이크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40대나 50대, 60대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막 세안했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바로 비타민C부터 바릅니다. 클렌저는 약산성으로 했고요. 비타민C 흡수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토너를 먼저 우리가 깔아주잖아요. 근데 저는 비타민C를 2번 바른다. 그래서 지금 1번 비타민C를 발랐고요. 바르는 제품은 스킨 스티컬즈를 늘 애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로레알 다닐 때부터 썼던 거라 이미 너무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햇스로는 벌써 8년째더라고요. 바르고 나면은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소한 향도 나고 그래서 이제 한 병을 다 비우면 다시 항산화 제품으로 갔다가 또 다시 비타민C로 왔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비타민C를 바르고 나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립밤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미리 발라놔요. 이렇게 좀 발라줘야 메이크업 하는 과정 동안 입술은 계속 촉촉하게 하면서 좀 건강하고 촉촉하게 그 사이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피부를 유지를 하는 것은 피부가 건조하게 느끼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르는데요. 제가 지금 요즘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오전에 바르고 있는 건 로백틴이에요. 그리고 로백틴은 사실 메이크업 전에 바르게 되면은 좀 피부가 편편해지는 느낌? 그런 모공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가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재질이 좀 반딱반딱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거는 나이아시나마이드 5% 들어가 있고 비타민이 소량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예방 차원에서 2, 3, 4단계를 다 차단해주는 그런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르고 있어요. 전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스킨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킨케어 자체를 밀릴까봐 너무 얇게 바르게 되면 사실 피부 자체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느 정도 보습력과 필요한 영양들을 다 좀 넣어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 얇게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선크림 바로 바르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좀 숨 쉴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스킨케어도 차곡차곡 다 쌓아 나간 다음에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고 그러면서도 피부 화장이 두껍지 않게 보이게 하는 게 사실 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럼을 저는 지금 2개를 발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크림을 바르는데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때문에 바르는 거는 이 제품입니다.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이게. 제가 겨울에 백화점 안티에이징 크림을 리뷰하려다가 만났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안에 15가지가 넘는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양을 많이 안 썼죠. 광채 나는 메이크업 하실 때 이 제품 바르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 제품은 대신에 여름에 쓰기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봄까지만 얼른 쓰고 아주 더워질 때는 다른 제품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40대, 50대가 메이크업을 할 때에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그러한 제형을 찾는다면 저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를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 이 제품이 좀 가격이 높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에스네이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에스네이처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에스네이처도 광채가 확 돌게 만들어주고 메이크업이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바비브라운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 에스네이처를 쓰셔도 비슷한 촉촉함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난 너무 광채 나는 게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서 아비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브 제품 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셔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크림까지 다 바른 상태고요. 저는 스킨케어를 마치고 나서 전 프라이머를 바르는데요. 제가 이미 예전에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2가지를 전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약간 기반이 좀 분홍빛이 나서 분홍색 메이크업 할 때 요거는 바르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투명입니다. 아무 색깔이 없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라 메르시에를 바를 겁니다. 종류가 좀 몇 개가 되는데 하이드레이팅으로 쓰고 있고, 모공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눈가 주름 같은 거 부각되지 않게 바르려고 이렇게 바릅니다. 눈 아래도 꼼꼼하게 발라야 되죠. 전체적으로 다 바른다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부위를 내가 발라준다. 피부결이 매끄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게 지금 프라이머까지 바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선크림 발라야 돼요. 제가 제일 메이크업 하면서 좋아하는 선크림은 사실은 파란자차인데요. 왜냐면 혼합자차이기도 한데 선크림 자체가 두께감이 없어서 되게 예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사실 이 파란자차가 저는 딱이에요. 유기자차를 썼을 때가 훨씬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것은 혼합자차 중에서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가 있고 징크 옥사이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유기자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까지 다 넣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표현해주는 선크림이 사실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갖고 계신 선크림 만약에 무기자차다라고 하면은 좀 화장이 텁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를 쓰는 날에는 저는 스킨케어를 조금 더 촉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건조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기초를 오늘 촉촉하게 하기는 해서 무기자차를 발라도 되지만, 제가 늘상 쓰는 거 루틴을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파란 자차를 쓰겠습니다. 얘는 흔들어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선을 2번을 발라요. 왜냐면은 주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기미나 이런 게 다 태양이 가장 문제여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될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선크림도 제형이 진짜 중요해요. 얇게 발려지는 이런 선크림 같은 경우에 2번 정도 발라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저는 2번씩 바릅니다. 그리고 선크림까지 바른 다음에는 기다려야 돼요. 이런 레이어들이 흡수될 때까지. 그리고 다 목까지 바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머리 묶으면 이 목 뒤까지 다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 기미 같은 거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완전히 꼼꼼하게 바르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크림까지 바르면 엄청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촉촉하죠? 봐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은 디올, 그리고 샤넬인데요. 피부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줬던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올 갖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ON으로 쓰고 있고요. 피부가 좀 밝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피부결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을 하시려면 사실 파운데이션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2번 정도 바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손등에 덜죠. 펴 바를 때 제일 좋은 것은 붓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적당량을 콕콕콕콕 찍어서 얼굴에다가 펴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고른 양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손으로 바르죠. 사실 저도 손가락으로 바르는 날이 더 많은데요. 이제 오늘은 좀 제대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구석구석 합니다. 그리고 한쪽 면 발라놓고 새 퍼프죠. 요걸로 묻혀놓은 걸로 살짝 끝에 조금 묻혀서 아까 발라놓은 거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좀 두꺼워 보이는 거는 살살, 정말 힘 거의 뺀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해주고, 눈 위에도. 그러면 아까 조금 스킨케어 때문에 너무 심했던 광이 살짝 죽으면서 은은한 그런 광만 남게 돼요. 이게 이제 한 번 바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한 번 바른 거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셔도 되는데, 견고하고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레이어를 더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혈관 보이시나요? 비쳐서 보이죠? 지금 보면은 다 비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막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난 한 번 더 바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민되는 데다가 한 번 더, 요런데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덜어서 얇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걸로 살살 펴줘요. 피부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한 번만 파운데이션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기미나 색소 침착이 있다라고 하면은 컨실러를 쓸 건데, 컨실러의 정석은 나스죠. 내가 뭐 점을 가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저는 턱에 이런 거 있죠? 좀 어둑어둑해 보이는 거를, 그리고 코 옆에 어두워 보이는 거를 살짝 가리고 치면 남을 건 남고 걷어들일 건 걷어들여서 자연스럽게 펴져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색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맨 먼저 하는 게, 저는 눈썹부터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비 로테이션 제품으로 눈썹 그려볼게요. 저는 머리를 되게 밝게 최근에 염색을 해가지고 눈썹도 밝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가 좁아가지고요. 이 밑으로 눈썹을 못 그리고 이렇게 눈썹까지 진하면은 엄청 이목구비가 너무 세 보여서, 너무 진한 색조는 나이 드니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은 정말 빈 곳을 메꾼다라는 느낌이고, 마스카라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합니다. 그러면 머리 색깔하고 좀 비슷하죠?
눈 화장을 할 건데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데이지크랑 에스쁘아예요. 오늘은 살구빛이라서 데이지크를 써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영상에서는 색조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색조 쪽에 더 시선이 가고 제가 스킨케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 할 때는 귀걸이도 안 하고 저 원래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머리도 묶고 딱 그런 정보에만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뭘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살구빛이 좀 도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붓은 이렇게 생긴 거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거, 보들보들한 거를 구매를 하셔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을 깔아주시는데 저도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저는 눈이 푹 들어가고 어두워요. 그래서 색깔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가루 파우더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로 여기를 눌러주는 길밖에는 없어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눌러주고 또 저는 쌍꺼풀이 짙은 편이라서 항상 여기 끼임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좀 눌러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스톤. 이거 바비 브라운 건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펄감을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손가락으로 쿡 찍어서 한 다음에 그냥 넓게 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눈이 화사해져요. 원래 어렸을 때는 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고 나서 펄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서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화려한 거를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화려하게 막 귀걸이도 엄청 큰 거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나이 드니까 하기가 좀 민망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자글자글하게 보이죠? 이제 살구빛을 깔아줄 건데요. 저는 살구빛을 이 색깔이랑 가운데 거를 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냥 썼던 거 그냥 그대로 넓게 바를 거라서 털어서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붓은 안 바뀌었고요. 하다 보면은 펄이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게. 그리고 이런 붓들은 세로로 세워서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색상을 세로로 찍어서 콩콩콩콩콩콩 눌러줘요. 저도 사실 붓이 되게 많은데 쓰는 붓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맥 붓인데요. 요건 조금 더 가늘고 힘이 있어요. 이 붓은. 진한 애랑 섞을게요. 얘랑 얘. 저는 붓을 털지 않고 요거를 한 다음에 요런 휴지 있잖아요. 휴지 같은 거에다가 한번 꽁 찍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찍고 전 터는 거는 좀 싫어서 휴지에다 그냥 옆에다 꾸깃꾸깃 해놓고 한번 꽁 찍고 발라요. 하면은 약간 은은한 그런 빛깔의 코랄 빛이 돌죠. 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진한 거를 한 번 더 바를 건데요. 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렇게 납작이 붓이 있어요. 요렇게 납작이 붓으로 아까 에스쁘아에 있었던 제일 진한 색 갈색 있어요. 거의 대부분 팔레트에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붓 끝에다가 요만큼만 묻혀가지고 밑으로 길게 빼요. 전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처져 보이고 싶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생긴 붓 있어요. 이게 원래 입술에다가도 써도 되는 붓이기는 하거든요. 립스틱 같은 거 바를 때. 근데 이런 붓으로 뒤에 여기 쌍꺼풀 라인만 조금 더 그려줄게요. 데이지크 하나로만 오늘 쓸 거라서 이 색깔로 해볼게요. 조금 더 음영이 있게. 그 다음에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웨이크로 해볼게요. 저는 다 브라운색으로 해요. 저 원래 쿨톤이거든요. 저 웜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웜한 느낌이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는 앞에를 살짝 열고 그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눈이 조금 더 올라간 눈을 조금 더 착하게 처져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번질 것을 예상해서 젤 같은 걸로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경계를 라이너 그렸던 그 붓을 휴지에 조금 지우고 경계를 풀어줄 거예요. 이거 조금 흐린 거 섞어서 이렇게 됐고요. 40대는 애교살을 너무 그리면은 눈가 주름이 부각될 수도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 붓 있죠? 이 붓을 털어서 언더를 좀 넓게 그려볼 건데요. 제가 계속 이걸로만 쓰고 있어요. 이 색깔.
환하게 그려주고 더 툴랩 다 되게 좋아요. 비싸지 않고. 환한 걸로 좀 환하게 내가 밝혀준다. 뭔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처음 찍어서 까먹었는데 눈 아래 제가 쓰는 게 이거예요. 샤넬이 스틱밤으로 아까 선크림 바르기 전에 눈가 아래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요거 바르는 거를 깜빡했네요. 근데 바르시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아까 로라메르시의 요거 있죠. 요거 바르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는 그 프라이머 같은 거 있을 때 눈가에다가 좀 잘 바르시면은 정말 심하게 눈가 주름이 부각되어 보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방법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가 아래는 제가 요 정도로만 밝혀줬고 애교살을 너무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너무 진한 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컬러로 경계만 그려준다. 그래서 눈가 주변 자체가 좀 화사해지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눈 메이크업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40대에게 너무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윤곽 관련된 거는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게 좀 좁아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광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무조건 쳐요. 저는 가루 쓰기 싫어서 이렇게 스틱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스틱으로 그냥 쓱쓱쓱쓱 그려요. 그리고 전 위아래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턱 밑에 있죠? 이런데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요. 어차피 다 스펀지로 누를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윤곽 있는데 전부 다 턱은 너무 뾰족해 보이기 싫어서 여기까지 그냥 컨투어링 해버리거든요. 더 많이. 이마가 좁아 보이고 싶으니까 이마 있는 부위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요. 여기도 그냥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나 고르게 잘 펴주느냐. 파운데이션 발라줬던 그 스펀지로 턱이 좀 짧아야지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턱도 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에서 바깥으로 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남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색감만 남게 풀어줍니다. 얼굴의 윤곽이 좀 또렷해지죠? 만약에 코 쉐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는데 사실 저는 코 쉐딩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하면 실제로 봤을 때 메이크업 꽉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너무 진한 색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까 우리가 그 팔레트를 활용한다면은 이런 정도 색으로만 해서 그냥 쓱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전 살구빛 립스틱 중에서 두 가지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나틴다 제품이에요. 이거 컬러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샤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런 색상인데 실제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쁜 코랄빛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냥 립밤 바른 거 위에다가 발라도 이런 색감이 들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꽉 차게 바르고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색깔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진할 것 같지만 별로 안 진하죠. 그라데이션으로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치크도 되는데 이런 색감이에요. 저는 치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목구비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치크까지 해버리면은 너무 과해 보여서 저는 사실 치크를 잘 안 하는데 치크까지 하면은 조금 더 어려 보여서 만약에 40대, 50대인데 나 치크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컬러를 골라야 될지 되게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입술색하고 맞출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입술색 중에 이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꽁 찍어요. 꽁꽁꽁 찍고 그죠?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아까 우리 발랐던 이 퍼프 절대 버릴 수 없어. 이거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퍼지면서 꽁꽁꽁꽁꽁꽁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좋아하는 컬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많은 도구가 필요 없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입술을 조금 더 촉촉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립 오일인데요. 디올 립 오일입니다. 이렇게 투명해요. 이렇게 투명한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은 다음에 빼서 입술 위에 바르고
이런 걸로 립붓 있으시면 립붓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립 펴바를 때도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이게 막 너무 과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바르면은 너무 매트해 보여서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바로 바른 적은 없어요. 너무 매트해서 저는 바로 바른 적은 없는데 컬러감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립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 봤고요. 봄에 좀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했고 40대나 50대는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면은 좀 과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하면서도 한 건 다 한?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피부 표현은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촉촉해 보이는 이런 메이크업이 참 고상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제가 하는 루틴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팁들만 가져가셔서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